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바이오가 이제 힘을 좀 바짝 주면서 오늘 시장을, 그러니까 코스닥을 이끌어 갔었죠. 오늘 코스피는 그렇게 좋게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코스닥은 보다시피 2%, 이거는 시장이 2% 급등했다는 거는 요거는 이제 시장 치고는 급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야, 시장이 급등했다. 코스피가 코스닥이 급등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보통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나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약세 움직임을 보였죠. 이 부분은 삼성 SDI와 삼성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요런 배터리와 반도체가 조금 약세 움직임을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큰 약세는 아니고 그냥 보합인데, 사실 이 자리에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지금 특성상 지금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어떻죠? 얼마 전까지 좋지 않았죠.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실적 이야기하고 또 뭐 자이언트 스텝을 뭐 이제 안 왔네 만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좀 기대감이 올라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저항 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달했는데 어떻게 도달했습니까? 공중부양시켰잖아요. 미국장이 폭등하면서 공중부양한 다음에 보통에는 이제 이 갭을 또 아래로 채우러 또 내려가기도 해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분위기 좋고 기대감이 좋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분위기가 이제 좀 전환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틀째 버티고 있는데 죽었으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나쁘지 않은데, 이 와중에 제가 한 말 기억나시나요? 코스피가 막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은 막 옆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형님 가시면 동생 따라간다. 이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가니까 결국 동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이렇게 갔어요. 근데 코스닥이 안 갔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얘가 보합 가면서 얘가 올라가면서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동생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또 동생이 먼저 치고 가면 어떻게 돼요? 형님 천천히 가시는데 얘가 앞서가니까 이제 꿀밤 맞고 이렇게 다시 수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약간 골 때리는 건 뭐냐면 오늘 상승이 저기 이제 과거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제약회사 종목들이 상승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것도 좀 골 때리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코로나 지금 그 유행이 재유행 되면서 겨울이 원래 좀 그 확진자가 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미 백신도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뭐 치료제도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치료제에 대한 뭐 개발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이라든지 뭐 필요성을 이제 막 딱히 느끼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걸리면 뭐 감기 정도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큰 수급이, 그러니까 엄청난 수급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2%로 견인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어디에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 말이 맞죠? 바이오예요. 바이오가 올라가면 그 끝나요. 그냥 뭐 경기가 막 무너지고 막 힘들어요. 그런데 바이오가 오른다? 그냥 가는 거예요. 바이오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바이오의 힘이 코로나 관련주로 들어왔다는 거죠. 요게 여기까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만한 섹터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사실은 당황스럽죠. 이게 이렇게 오를 줄 저도 예상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다? 예, 요런 게 이제 세력 마음인 거죠. 세력이 올려서 뭐 치료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 그래서 바이오가 올라가. 라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 그럼 얘네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기술 반등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코로나 관련된 섹터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장기적인 상승으로 가긴 어렵다라고 봐요. 이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많은 시세가 나왔고요. 물린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에 조금만 오르려고 하면 세력들이 그걸 알아서 다시 눌러버리는 이런 속임수를 많이 줄 겁니다. 털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고 가긴 힘들지만 오늘 상승한 힘을 보자 하니 이걸 명분을 삼아서 시장을 좀 올릴 생각이 있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좋은 거죠. 왜냐면 오늘 바이오 오르니까 모두 올랐어요. 게임 섹터도 오르고 모두 오르고 다 올랐어요. 좋은 거죠. 그래서 덕분에 오르게 되면 어쨌든 어저께 영상 올렸던 요런 이 위치까지 좀 요것만 채워줘도 여러분이 아마 숨통이 트이실 거예요. 나갈 수 있는 종목 나갈 수 있고 현금할 수 있는 종목도 현금할 수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지금 이 바이오 코로나 관련된 섹터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전에 많이 해먹었고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겠지만 수급발로, 그러나 이걸 계속 모멘텀을 주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뭐 가봐야 또 알 수 있고 뭐 또 언론에서 어떻게 또 뒤집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3개월 뒤에 진짜 그 수급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오 코로나 관련주 섹터 수급도 좋아요. 반가워요. 그런데 이거 말고 계속적으로 시장을 견인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지금 나올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그게 나오려고 하면 이제 3개월 뒤에를 봐야 돼요. 3개월 뒤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수급이 유지가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발로 시장이 버텨요. 버티는데 여기서 수급이 또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또 밀려요. 곤란하죠. 그래서 요거 밀리는 걸 방어해주고 이제 전환되는 그 섹터가 뭐냐? 요게 나와야 되는데 후보생들은 있어요. 뭐 에너지 섹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배터리 애들도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말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오로는 가면 안 돼요. 코로나 바이오 섹터는 좀 많이 해먹어서 약세 움직임을 예상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다른 바이오 센 애들이 있어요. 뭐 치매라든지 항암이라든지 요런 쪽 애들이 또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네로 바턴 터치해주면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거는 또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또 게임 섹터가 바톤 터치할 수도 있어요. 게임 섹터도 전혀 반등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게 다우존스거든요. 왜냐하면 다우존스가 코스피를 이끌었단 말이죠. 근데 다우존스가 이제 주저앉으면 코스피 역시도 또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고 코스피가 주저앉으면 코스닥도 약세 움직임으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뭔가 잘 바닥을 다지고 있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이후에 이 바닥권의 그 하락으로는 좀 가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올해 내내 수급의 부재가 있었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 수급이 전혀 없었죠. 여기서 올라온 섹터 뭐 있습니까?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요 거래량 조금 늘면서 조금 좋은 그나마 괜찮은 섹터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원금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주요 섹터, 주요 상승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죠? 올해는 없었어요. 올해 없었다는 건 뭐예요? 곧 나온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없지는 않아요. 세력들이 계속 돈을 회전시키기 때문에. 근데 아직 명확하게는 잡히는 게 없는데 약간 느낌이 오는 게 제 생각에는 자동차가 한번 해먹었는데 사실 자동차 쪽 이게 2차 랠리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요쪽을 좀 약간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바이오도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는 아주 짐승 같은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 올해 없었던 그런 힘들이 지금 이 바닥에서 요렇게 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쁜 건 절대 아니죠. 의미 있는 섹터와 힘 있는 종목들이 포진된 그 덩어리들이 지금 막 굴러가면서 시장을 지금 2%나 상승을 시켜버린 거예요. 나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이 나와서 그런 건데 제가 지금 이제 시황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좀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또 달라요. 시황을 이야기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가니까 종목들도 이제 얼레벌레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아닌 경우도 사실 세부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번 달 말에 제가 또 특강을 할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종목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게 응가인지 된장인지 요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회사가 있고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겉포장에 속아서 정말 응가 같은 회사인데 그걸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를 좀 구분할 줄 알면은 여러분이 가치 투자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확신하든 그런 게 다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확신을 주식은 100% 확신을 가지면 안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최소한은 좋은 회사다라는 확신은 있어야죠. 이건 진짜 좋은 회사다. 노력하는 회사다. 그런 거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번 달 말 또는 이제 그 전에 빨리 준비되면 한번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제가 종목을 다 봐드릴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좀 셀프로 보면서 저랑 또 이야기하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면은 아마 발전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이 여러분이
주식이란 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에 대한 그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라든지 사업 방향이라든지 사업 보고서라든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은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이게 주가를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매물대 분석이에요. 매물대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샀냐 안 샀냐 그걸 따지는 거고, 또 매물대라는 거는 지금 가격이 싸냐 비싸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 중요해요. 같이 가야 돼요. 요것만 해서도 안 돼요. 같이 분석해서 이 회사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들이라는 게 있어요. 쇼맨십이 있는 회사가 있고 진짜로 열심히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분할 줄 알면은 좋은 회사가 어떤 건지, 정말 얘는 쇼만 하는구나, 그 회사가 어떤 건지, 그런 것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건 차차 이제 배워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 말씀을 이제 좀 드리자고 하면, 자, 정리를 딱 할게요. 먼저 우리 형님 대신 코스피 형님께서 에너지 쪽으로,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2차 전지라든지 이쪽 자동차라든지 이쪽으로 밀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분이 오늘 좀 휴식 기간을 가지시니까 오늘 이제 동생된 이제 코스닥이 마치 기가 막히게 바턴 터치하면서 바이오 쪽으로 또 밀어줬어요. 이거 딱 스쳐 지나가는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코로나 이후로 증시가 좀 크게 올랐을 때 있잖아요. 이때 딱 얘네 섹터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상승시켰다고 하면 지금 그 자리에 왔을 때 이 섹터가 또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가격에 도달하니까. 웃기죠. 그러나 이제 바이오는 말씀드렸지만 많이 해먹었어요. 자동차도 많이 해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제한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조건 걔네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전처럼 막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얘네가 이전에 사실 해먹어서 매물대를 아직도 끼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도 제한적이라고 해도 얘네가 만약 이 분위기를 끌고 가면서 코스닥을 850까지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수급이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만약에 지금 제가 물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이 매수하기가 좀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시장이 살짝 올랐거든요. 조정 좀 기다리셔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수급에 올라타는 것도 나쁜 판단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딱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